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조 마케팅 TV의 박종현입니다. 세월이 참 빠름을 느낍니다. 달력 한두 장만 뛰면은 바로 다음 달이 6월이 되는 그런 하루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부부가 해로할 수 없는 사주 특성 7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지난 27일이죠. 가수 이선우 씨가 재혼 14년 만에 이혼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인터넷에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28일 날은 탤런트 이동건 씨하고 조윤희 커플이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이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선남 선녀가 만나서 부부가 해로를 하지 못하고 슬픈 그런 어떤 이혼의 여정을 겪어야 되는지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주는 이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확률적으로 부부 해로를 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지지라고 하는 거. 자, 지지는 우리가 이 현실 세계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일지라고 하는 것은 사주 주체 일간의 배우자 궁이자 일간의 활동 무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충이 형성되어 있을 때, 즉 계절을 나타내는 월지와 일지가 충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사주. 예컨대 우리가 역마충이라고 할 수 있는 인신사해. 자, 이것이 월지와 일지에 적어도 2개가 형성되어 있다든가, 그리고 우리가 도화충이라 할 수 있는 자오묘유, 즉 다시 말해서 자오충, 묘, 이런 것이 월지와 일증이 형성된 사주. 마지막으로 이제 붕충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화개살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진술충미, 이 4가지 오행 중에서 진술충이 됐든 충미충이 됐든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사주들이 간혹 발견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지에 충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부부 생활의 여전히 굉장히 고단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동건 씨하고 조윤희 커플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일지와 월지에 원진살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궁합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런 관계가 있을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권해드립니다만은, 자미원진 관계, 사술원진, 인유원진, 그리고 진해원진, 축오원진, 묘신원진, 이 6가지의 그 원진살이 일지와 월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궁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혼잡 사주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여자 사주에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의미하고, 또 남자 사주에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혼잡되어 있다는 것은 정제, 편제, 그리고 정관, 편관. 자, 이 얘기는 정제라는 여자와 편제라는 여자가 같이 있다는 거고, 또 정관이라는 남자와 편관이라는 남자가 같이 있다는 얘기는 사주 원국에 여러 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은 굉장히 상대 이성에게 인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그 다양한 문제들이 예상될 수 있는데, 이것이 사주 원국에 있는 상태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네 번째는 무관 사주, 무재 사주 얘기하는데요. 이건 다시 얘기하면은 관이 없는 겁니다. 남자가 없고요. 재성이 없다? 여자가 없는 겁니다. 물론 결혼은 가능합니다. 전혀 문제 없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발생돼서 예측치 못한 그런 어떤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서로 다툼과 시기 이런 것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자칫하면은 무관 사주는 원래대로 남자가 없는, 또 무재 사주는 원래대로 여자가 없는 그런 형태로 돌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는 사주 원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씩 가지고 있는 오행이 상대방하고 충 관계든가 또는 원진 관계. 예를 들어서 A라는 남자의 일지에 신금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인목이 있을 때 인신충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궁이 흔들리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경자 일주인데 일지가 자수고 또 상대방은 뭐죠? 병호 일주입니다. 그러면 자오충이 생성되죠. 달리 얘기하면 이제 원진관계 때 상대방이 을미 일주일 때 잠이 원진관계. 이런 형성이 돼 있는 사주는 아무래도 삐그덕거릴 수 있는 가능성이 틈틈이 발생되기 때문에 잘못 관리하면은 성격 차이다 또는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우리가 삼형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사주 원국에 고스란히 삼형살이 형성되어 있는 사주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꼭 유명 연예인이나 공인들의 뉴스화돼서 문제가 되는 사주를 분석해 보면은 이것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사신 삼형살이고요. 그 다음에 축술미 삼형살이 일지가 지금 네 오행가 아닙니까? 연지, 월지, 일지, 시지인데 이 네 지 중에 나란히 형성되어 있는 사주들이 은근히 발견된다는 거죠. 자, 이런 형성되어 있는 사주들은 항상 구설수에 휘말릴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긍정적이지 않는 구설수, 그것이 여자와 남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부부전선에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주 원국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은데 운에 의해서 형성됐을 경우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은 운이 지나가면은 언제 그러냐듯이 그것이 깨끗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런 나쁜 운이 들어왔을 때에 나한테 부정적 기운이 몰려온다 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만 내가 잘만 견디고 잘만 또 관리를 하면은 얼마든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7가지 특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외에 우리가 종종 발생하지 없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만 이 7가지가 가장 부부 전선을 문제가 되게 하고 또 부부가 해로할 수 없는 그런 특성 중에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사주 원국에 나타나는 형태이든 또는 아니든 간에 항상 우리가 좋을 수만 없고 항상 나쁠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봄도 오고 여름도 가을 겨울 또 이렇게 하고 또 낮과 밤이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항상 좋을 수는 없고 항상 나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기운을 내가 어떻게 잘 매니지먼트 즉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은 피할 수는 없지만은 그 운에 의한 피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사주 분석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통계에 의하면 이혼 사유의 상당수가 성격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수 이선희 씨나 조윤희 이동건 커플도 뉴스로 보면은 성격 차이에 의해서 이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서로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부족한 게 있고 항상 과한 게 있거든요. 과한 거는 나눠주고 부족한 건 채워주는 이런 관계는 어느 한 사람만의 노력이 아니라 서로 각자의 노력에 의해서 그것이 지속됐을 때에 부부 전선에 이상이 없고 부부가 원만하게 해로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부부가 해로할 수 없는 사주상 특성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주 마케팅 TV의 박종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